오케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일본 사시는 분이신가? 아, 이랴 때문에 많이 아시는 거. 어쨌든 가보도록 하시죠. 어제 뭐 해축 어제 A매치 뭐 네이션스랑 이거는 정말로 쉽게 나왔습니다. 뭐 사실 분석 자체도 제가 별점이 높은 게 많았어요. 그만큼 뭐 쉬웠던 날이고 어제 못 먹었으면 안 되는 날인데 좀 욕심 부릴 걸. 아쉬운 어쨌든 그날 어제였고, 오늘은 솔직히 갈만한 경기가 주력으로 찍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대체로 이제 좀 고배당을 노릴 만한 경기들, 그저께였나 제가 한번 또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그저께도 고배당 쪽 노릴 만한 경기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뭐 아이슬란드 터지고 잉글랜드 터지고 뭐 난리 났었는데, 오늘도 약간 고배당 노릴 만한 날입니다. 주력으로 찍을 만한 많이 없는데, 일단은 일본 브라질은 요거 라인업 제가 볼 수 있잖아요. 라인업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일본 프렌 오바거든요. 프렌 오바를 봤는데, 뭐 프렌은 이거는 사실 프렌 쪽이 좋아 보인다 뭐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브라질은 뭐 아시는 박순분 분들은 5,000원. 아시겠지만, 순분이 고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훈련장에서 뭐 비니시우스랑 히샬리송이 또 상당히 크게 싸웠어요. 일본 넘어가가지고 일본에서 뭐 못 돌아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훈련집 요런, 한국이랑 다르게 우리나라 때는 막 뭐 어디 가고 뭐 클럽 가고 막 그랬잖아, 브라질 애들이. 그만큼 이제 텐션이 좋았는데, 일본에서는 쫙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고, 뭐 또 특히나 방금 채팅창에 또 올라온 내용처럼 뭐 폭우가 온다는 내용,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나마 일본 애들은 얘네도 국뽕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 상대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부분 따져서 브라질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뭐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면은 기술적인 수준의 면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수 위입니다. 이건 인정하고 들어. 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일본이 한 수 위에요. 다만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투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기고, 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도 뭐 그랬잖아요. 일본 뭐 했을 때 역사적으로도 결국 영웅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뭐 우리 2000년대 넘어와서도 박지성, 손흥민 빼면은 일본한테 못 이겨요. 그만큼 이제 뭐 일본 축구가 상당히 이제 괜찮은 사이즈에서 브라질 상대로 박빙으로 경기할 만한 사이즈는 분명히 있다. 다만 브라질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배당으로만 노릴 만한 사이즈인 거고요. 어쨌든 배당이 좋기 때문에 추가로 어쨌든 라인업 볼 수 있으니까 라인업 한번 보죠 이따가. 축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손흥민이 있는데. 빠방 5,000원 항상 감사합니다. 빠방님 고맙습니다. 표 먼저 보내드릴게요. 순분이 먼저 보내드리고. 물부표는 제가 이거 퇴출 끝나고 해서 8시 반 안에 보내드릴게요. 할 게 너무 많아서. 빠방님 저번에 한번 후원하시지 않았었나? 또 왜 이거 없냐? 아 미치겠네 진짜. 날라갔나 중반에 한번. 빠방 죄송한데 아이디만 그 앞에 몇 글자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나요? 또 날라갔나봐요. 아, 이게 컴퓨터 가끔 다운될 때가 있는데 저장을 안 하면 날라가. 아씨, 계속 저장했는데 또 날라갔네. 이거 밑에 보니까 여러분들 몇몇 분들 날라갔네 거가. 아 짜증나 죽겠네.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시 입력해야겠네. 네. 아, 이거를 엑셀 말고 다른 데다가 해놔야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메일. 좀 안전하게 배당이 그래서 좀 짜요. 안전하게 가다 보니까 뭐 좀 더 추가로 넣고실 분들은 뭐 표 보시고 넣으시면 되는데. 레미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칠레가 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경기에서 또 붙는데, 한국 홈에서 우리나라 홈에서 이렇게 붙는데, 요거는 우리나라가 잡아줘야 되는 경기예요. 지난번에 브라질 경기는 사실 국뽕 배팅할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브라질이 워낙 강하기도 하고, 저도 솔직히 많이는 쫄리긴 해서 뭐 브라질 일반생이랑 오바 해서 오바로 배팅해가지고 이제 잘 됐었는데, 그때 뭐 주력 5배였나 해가지고 먹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칠레 상대로 우리나라가 분명한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고 해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가 폭락 중이에요. 거의 2점 한 중반대 초기 배당 잡혔다가 지금 해외도 1점대 후반대로 잡혀서 지금 배당이 우리나라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벌써 두 번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 정도로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어쨌거나 지금 상황적인 부분으로도 사실 우리나라가 브라질한테 5대1로 그냥 탈탈 털렸잖아요. 원래 그 정도 사이즈 나오면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 자체가 욕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은 국가 대항전 이런 매치업에서 좀 주눅든 플레이들 답답한 전형적인 한국 축구 백패스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나오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브라질에 대한 인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오히려 우리나라 선수들을 좀 비하하거나 막 그러기보다는 뭐 그래도 뭐 잘 넘어갔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오늘 경기에 대한 선수들의 동기부여 뭔가 좀 보여줘야겠다. 특히나 브라질을 상대로 일단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수비적인 약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오늘은 국뽕 배팅 타이밍이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질 일은 없어요. 터지면 무승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승 이렇게 봅니다. 네이션스 리그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오늘 정말 어려운데 일단은 요거 먼저 가시죠. 오스트리아 대 덴마크 요거 가겠습니다. 리그 A고요 1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는 이제 이거 네이션스 리그는 기본적으로 승강이랑 강등이 있어. 승격 강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하는데 2년 전에 있었던 2020년 그때 이제 리그 B에 소속돼 있었고 여기서 이제 4승 1무 1패로 1위 승격으로 올라온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난 또 크로아티아 원정 좀 어려웠던 경기에서 3대 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오스트리아가 1승을 거둔 상태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랑스 원정에서 또 이제 극장골로 또 잡아냈었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울린 두 팀이 그러고 보니까 배터들 울린 두 팀끼리 만났네. 공교롭게도 뭐 그런 사이즈인데 일단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문제가 있어요. 뭐 리에나트 지난 경기 이제 수비 쪽에 빠져 있었고 추가적인 뭐 수비 쪽의 결장자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불투명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 벤치였던 뭐 그레고리 슈나 뭐 바움가르트너 뭐 그리고 트림멜 같은 미드필더 자원들이 오늘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뭐 여차저차 괜찮은 선수들이에요. 오스트리아가 기본적으로 미드필더진에서의 뎁스는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어쨌든 알라바도 지난 경기 이제 쉬었어요. 뭐 챔피언스리그 관련해가지고 그때 체력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이제 몸 상태 관리에 들어가서 지난 경기 쉬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출전할지 말지 모르겠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시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이제 아약스에서 뛰었고 지금 지난 시즌 니스에서 뛰었던 돌베르가 부상으로 이제 빠졌고 그러면서 이제 교체로 코넬리우스 덴마크에 이제 좀 오래된 공격수잖아요. 베테랑 들어가가지고 프랑스를 상대로 2골 박으면서 이렇게 승리를 따냈었는데 어쨌든 돌베르가 오늘 경기도 출전이 좀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뭐 노르가르드 브렌트포드 이제 미드필더 쪽 얘도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이제 뭐 지난 경기 담스고르 폴센 얘네가 이제 벤치에 있었어요. 폴센 같은 경우 라이프치 아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 담스고르 이제 덴마크 신성으로 얘가 우디네세였는데 지난 시즌 부상으로 싹 다 날려먹었는데 어쨌든 벤치 명단에 있어서 얘네 둘이 오늘 선발로 뛰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덴마크의 상황이고 일단 오스트리아의 지난 경기 3대 0 승리 있잖아요. 요거는 제 생각에 좀 과대평가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3대 0으로 이겼다고 야 오스트리아 무섭다 하면서 무작정 오스트리아 프레는 찍을 만한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 지금 감독은 랑닉이고요. 지난 시즌 맨유를 이끌었던 그러니까 압박 결국에 이 감독이 추구하는 건 압박이요. 강한 압박 프레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네이션스 리그 같은 경우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해요. 맨유 당시에도 이제 맨유 선수들이 랑닉의 압박 시스템에 있어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체력적인 문제나 이런 걸 상당히 좀 많이 겪었었거든요. 오스트리아 역시도 지난 경기가 랑닉 부임 이후 첫 경기였고 뭐 사실 압박이 그렇게 조직적이진 않았어요. 열심히 압박을 하긴 했는데 조직적인 부분은 없었고 크로아티아가
수비가 다 빠져 있어. 주전 수비에 다 빠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한 방 한 방을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오스트리아가 잡아냈던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덴마크 정도 되는 팀하고 한번 붙어봐야지 지금 당장의 오스트리아 전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상당히 많이 뛰는데 지금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늘 경기 후반전에 있어서는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 이거 키포인트는 후반전에 결정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전반에 터질 것 같지는 않고 전반에 점차가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 결국 70분 이후에 오스트리아가 버티느냐 아니면 힘이 빠지느냐 그 싸움을 일단은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승패는 일단 덴마크 승을 저는 보는데요. 덴마크가 기본적으로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지금 랑닉 체제에서는 조금 뭐랄까 날파리처럼 약간 이렇게 하는 팀이라면은 덴마크는 약간 돌덩이 같은 팀, 돌멩이 같은 팀 단단해가지고 이제 공격도 슈팅도 막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기를 자주 하진 않지만 그런 슈팅 대비 빅찬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만들 땐 확실히 만든다는 거예요. 에릭센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강하게 압박을 한다 한들 덴마크가 어느 정도 버티려면 분명히 있어 보이고 결국 한 방 한 방에 오스트리아가 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다만 이제 불안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오늘 제가 어렵다 말씀드렸죠. 이게 왜 어렵냐면 덴마크 쪽을 보는데 무승부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무승부가 나와도. 왜냐면은 덴마크는 어쨌든 월드컵을 준비하는 팀들이에요. 월드컵을 준비하는 팀들이어서 당장에 오늘 경기 어쨌든 못 이겨도 상관없어요. 우리 네이션스리그 강등만 안 당하면 돼요. 강등만 안 당하고 월드컵을 위해서 여러 선수들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 그렇기 때문에 어제 스페인 터진 거 어제 스페인 경기 분석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오스트리아는 월드컵 못 나가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승부가 나와도 전혀 할 말은 없다. 덴마크 승. 그리고 언어반은 굳이 보면 오바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째 경기였나요? 세 번째 했죠. 네 번째 크로아티아 대 프랑스 리그 A고요. 방금 봤던 이제 오스트리아 덴마크와 같은 조. 공교롭게도 이제 두 팀이 1패씩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크로아티아는 지난 경기 이제 페리시치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빠졌었는데 오늘도 불투명이고요. 추가로 크로아티아 지난 경기 3골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3골 먹었냐? 그바르디올, 브루살리코 다 이제 못 나왔어요. 브루살리코 벤치에 있다가 안 나왔고 그바르디올 아예 명단에도 제외됐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핵심 수비가 다 빠지다 보니까 크로아티아가 어쨌든 힘을 낼 수가 없었다. 그 로브랜드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미드필더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작업 자체는 오스트리아를 충분히 공략을 했었으나 골 결정력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수비가 이렇게 허당이다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강한 압박 내지 역습에 엄청나게 고전했던 크로아티아다. 다만 이 경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출전 가능성이 아예 없지가 않아요. 브루사리코는 지난 경기 어쨌든 벤치 명단에 들어가 있었고 그바라디올도 제 생각에 출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이진 않아서 글쎄요. 라인업을 만약에 없으면 그냥 프랑스 찍으면 되거든요. 제 생각에 없으면은 페리시까지 만약에 없다 제 생각에 프랑스를 찍어볼만 한데 당장에 이 선수들의 출전이 한다면은 프랑스가 지금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스페인 라인업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스페인 지금 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는 강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페인과 그 프랑스는 아니에요. 포그바 없어요. 벤제마 벤치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미드필더진 지금 누가 나오면 추아멘이나 기행두지 그리고 아마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은크쿠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최전방에는 이제 그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리옹인가? 리옹 공격수 벤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프랑스와는 지금 전체적인 미드필더 내지 최전방에서의 라인업은 좀 갭이 있다. 물론 수비 라인업은 상당히 좀 그래도 강력합니다. 조금 이제 그리고 추가로 폭격기님 말씀하시는데 은바페가 지난 경기 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 경기 일단 불투명해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네이션스 리그니까. 네이션스 리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프랑스한테 그냥 A매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연습 게임 필요 없어요.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때문에 안 나온다고 보고 벤치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보고만 없고 이런 라인업이면 크로아티아가 지금 당장에 어쨌든 지난 경기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모드리치가 그리고 벤치에 있었잖아요. 모드리치나 또 누가 나올라나? 아마 파샤일치가 벤치로 할 거 코바시치나 이런 이 라인업 봐봐요. 미드필더 라인업 봐봐요. 누가 더 세요? 이게 더 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크로아티아가 요런 수비 쪽의 자원들이
여전히 저는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서 프랑스를 뭐 찍으실 분들은 가세요. 저도 프랑스가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승부의 뭐 당장에 어쨌든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프랑스가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무승부의 뭐 이렇게 봅니다. 언어반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라트비아 대 리히텐슈타인 리그 D고요. 족밥 매치죠. 일단은 뭐 라트비아 같은 경우가 1승을 따냈고 리히텐이 이제 1패를 했는데 이거는 뭐 라트비아가 잡을 만한 경기예요. 전력차가 같은 리그 D에 속해 있지만 어느 정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두 팀 간의 매치고 리히텐은 한 골 안 먹으면 제가 볼 땐 다행이라고 보여요. 그냥 수비만 주구장창 하다가 뭐 먹히면 지는 거고 잘 막아내면 묵히는 거고 그런 사이즈입니다만 라트비아의 원정에 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실점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다만 이제 핸디캡이 2예요 여러분들. 2. 저는 이거 햄무 봅니다. 햄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런 사이즈에서 2핸디다? 1핸디면 제가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어제도 뭐 북마케도니아 이런 것들 많이 괜찮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 근데 2는 달라요. 2는 다릅니다. 이거는 거의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뽀록이에요. 뽀록. 운이 좋으면 먹고 운이 안 좋으면 못 먹는 겁니다. 헨생 햄무 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안 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햄무를 보는데 뭐 그냥 고배당에나 찍을 만한 그 사이즈고 뭐 승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똥배긴 하지만. 다음 경기로 아이슬란드 대 알바니아 리그 B고요. 2조입니다. 자 일단은 이게 왜 저는 알바니아가 해배가 빠진지 잘 모르겠어요. 알바니아가 정배거든요. 지금 해배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지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이게 왜 알바니아가 정배죠? 뭐 단순한 두 팀의 어떻게 보면 아이슬란드는 좀 무너지고 있는 팀이에요.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팀은 리그 A였어요. 리그 A에서 거의 뭐 전패랑 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이 떨어져가지고 리그 B로 강등이 됐고 알바니아 같은 경우가 리그 C에서 3승 2무 1패 그다지 좋지 않은 성적으로 올라와서 리그 B로 승격이 된 팀이에요. 뭐 리그 C에서 학살을 하고 올라온 팀도 아니고 그냥저냥 해가지고 어떻게 1등 먹어서 리그 B로 올라온 팀인데 그래도 리그 A에 있던 짬이 있고 밑에서 올라온 놈들이잖아요. 홈이고 이게 근데 이렇게까지 해배가 떨어질 만한 경기인가? 이거 풀엔 1.4배? 저는 안 갑니다 이런 거. 차라리 아이슬란드 승을 보고요. 배당이라도 좋으니까 1.4배 선 넘었어요 저거는. 뭐 알바니아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부상자도 있어요 얘네. 핵심 몇 명 부상이거든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돼요 배당이. 제 생각에 이거 만약에 새벽에 해배가 아이슬란드가 떨어진다 다시 지금 알바니아가 엄청 빠졌잖아요. 근데 새벽 이제 뭐 이게 3시 경기인가 해가지고 이제 아이슬란드 쪽으로 해배가 좀 빠진다 귀신같이 아이슬란드가 이깁니다 이런 경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력 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고 저는 아이슬란드 승사이드를 일단 볼게요. 대신 뭐 주력으로 그렇게 찔 만한 경기 절대 아닙니다. 찍더라도 뭐 고배당 부주력도 솔직히 좀 빡세 보이긴 해요. 어쨌든 해배가 많이 빠지고 있긴 하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슬로바키아 대 이제 카자흐스탄 요거 리그 C고요. 3조의 경기인데 슬로바키아가 일단은 1승을 따냈고 카자흐스탄 역시도 1승 두 팀 다 이제 나란히 1승을 거둔 팀들끼리 만났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슬로바키아는 요 정도 레벨에서는 분명히 강할 수 있는 팀이긴 해요. 지난 2년 전에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리그 B였거든요. 리그 B에서 4위를 하면서 리그 C로 강등이 된 슬로바키아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카자흐스탄은 당장 리그 C 2년 전 네이션스 리그 C에서 꼴등을 했어요. 근데 왜 강등이 안 됐냐? 리그 C에서 강등이 되는 팀들은 리그 D가 팀들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전체 조에서 성적이 제일 안 좋은 두 팀인데 밑에서 세 번째가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그런 점 봤을 때 슬로바키아가 충분히 무난하게 잡을 수 있는 매치로 일단은 보이고요. 다만 조금은 불안한 점이 로보트카가 지난 경기 이제 부상이 여파가 좀 있어서 일단은 불투명에 떠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나폴리 지난 시즌에 나폴리가 이제 뭐 네이션스 컵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 해가지고 뭐 안기사나
이런 선수들이 좀 차출이 됐었고, 뭐 파비안 루이스 같은 삼선 자원들이 좀 부상으로 이제 고생을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잘해줬던 로버트 카거든요. 그러니까 슬로바키아 지금 미드필더에 단연코 그냥 제일 중요한 선수 로버트 카예요. 근데 지금 불투명 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카자흐스탄도 어쨌든 공격 쪽에 좀 부상이 있어요. 뭐 주정용수가 일단은 빠진 걸로 보이고, 어쨌든 슬로바키아 슈크리니아르 또 이제 인터밀란에서 뛰는 주요 선수 있잖아요, 수비 쪽에. 얘도 있고 잡아줄 만한 사이즈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인도 봅니다. 마인도 보고 뭐 오바까지, 언오바 배당이 솔직히 좀 이게 맞나 싶긴 해요. 이게 왜 오바가 정배지 싶은 경기긴 한데, 뭐 일단 오바를 보긴 합니다. 뭐 한 2대1에 3대1 정도 봐요. 근데 3대1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일단은 뭐 마인까지 보는데 좀 쫄리긴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었잖아요. 오래 쉬어가지고. 옛날엔 그래도 한 막 200명 찍을 때도 있었는데. 8번째 경기 벨라루스 대 아제르바이잔. 9번째로 안도라 대 몰도바. 이런 경기는요, 여러분들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벨라루스 1패고,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졌잖아요. 1패. 얘는 이제 슬로바키아랑 이제 홈에서, 벨라루스 홈에서 이제 1대0으로 졌고,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좀 그래도 공격적으로 좋은 슈팅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나 득점에 실패하면서 역습에 무너졌어요. 2대0으로 졌는데, 뭐 안도라 같은 경우도 1패. 몰도바 1승. 몰도바는 이제 리그 C에서 강등당한 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이즈인데, 저는 배팅한다면 둘 다 프렌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홈이 역배거든요. 근데 똥 대 똥 싸움이에요, 애초에.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제 생각에 정배를 받은 이유는, 글쎄요, 지난 경기 사실 공격 작업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역습에 무너졌었고,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 어쨌든 보여준 경기력과 그런 기대치 자체가 아제르바이잔이 조금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메리트가 있는지는 뭐 일단은 잘 모르겠어서. 벨라루스가 그래도 홈이기도 하고, 뭐 또 어차피 똥 대 똥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지난 경기 어쨌든 뭐 공격 좀 잘 됐으면 뭐 합니까? 뭐 역습으로 2골 먹고 졌는데. 벨라루스 프렌 보고요. 요거는 근데 제 생각에 이거 두 개 있잖아요. 언더 쪽이 완전 저배당이긴 하거든요. 근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조심하세요. 제 생각에 이거 언더 둘 중에 하나 터질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이즈 자체가 왠지 안도라 몰도바가 이게 언더가 터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좀 불안해 보이고, 이것도 저는 언더 배당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실 분들은 혹시나 참고하시고. 안도라 대 몰도바, 진짜 고르기 힘드네요. 안도라 프렌 하겠습니다. 뭐 찍는다는 느낌으로, 뭐 홈이기도 하고 어차피 똥 대 똥, 사이즈 자체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 이거는 배당이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근데 요거는 배당이 작아지고 일단은 뭐 그런데, 확률 자체는 요게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벨라루스 프렌이. 근데 배당이 너무 작아지고. 어쨌든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